네, 안녕하세요. 저 국어 강사 이유정입니다. 네, 일단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이제 지금 예비고를 어느 정도 많이 확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또 국어에서 궁금한 점이 뭔가 있으셔서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름방학 설명인데요. 이제 저를 처음 보신 학부모님들이 계실까 봐 그냥 저의 자랑 겸 우리 아이들 자랑 겸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외대부고 수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 실적을 보시면 사실 내신을 열심히 10번의 시험을 우리가 치르는 이유는 사실은 고3 때에서 대입에서 좀 유리한 점을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서울대 의학과 수시 합격생을 보시면 작년에 2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4명 중에 3명 다 제 수업 듣고 이제 대학에 합격하여서 자랑스러워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저희 아이들 중에서 의대를 간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수시로 간 친구들. 이제 정시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앉혀놓고서 물어봐요. 꼭 제가 겨울방학 때 제 조교를 또 하러 오기도 하는데 너가 만약에 지금 고등 3년을 다 돌아봤을 때 결국은 의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 국어 공부에서? 라고 물어보았을 때 꽤나 많은 친구들이 중복적으로 대답한 게 뭐였냐면 어느 시기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자, 맥락상 어느 시기에 공부일까요? 중3에서 고1 때까지 예비고 때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서서의 3년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인데요. 이때는 진짜 뭐 수능 공부한다고 치고요. 근데 요걸 제외하고 지금 딱 예비 고1이 저도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지금 매년 한 26에서 28주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수업을 하고 막상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면요. 위에 아이 있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기 중간에 수능 공부하기가 쉽던가요? 사실 쉽지 않아요. 중간하고 기말고사 사이에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시간 2, 3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 짧습니다. 길어봐야 5주예요. 그리고 다른 2학년도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결국 그냥 국어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2년 내내 해도 최대 50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 언제인 거죠? 지금인 겁니다. 해서 지금 시기를 정말 잘 닦아둬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고등국어 특징이 될 텐데 일단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입시 바뀌었잖아요. 몇 등급제죠? 5등급제인데요. 아, 이거 굉장히 이제 쉬울 거라고 그래도 전에 9등급제에 비하면 쉬울 것 같았지만 막상 지금 2년째 치러보는 입장에서 전쟁입니다. 전혀 쉽지 않고요. 또 하나 더 매년 이제 학생들이 좀 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1등급을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갈 목표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했을 때 중등학교 때 지금 A등급을 받았다는 게 고등학교 때 절대 1등급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중학교 때 지금 내신 시험 공부 몇 주 정도 해요? 아마 한 4주 정도를 빡세게 할까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자습서 풀고 평가 문제집 풀리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감이 있다 또 조금 성실하다 그러면요. 사실은 A등급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단은 개정교과서가 공통국어거든요.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추가 프린트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대치동 특징만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지역의 학부모님들 만나뵙고 아이들 만나봐도요. 사실 요새는 프린트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개정교과서가 쓰일 때요. 그때가 한창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전자교과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어서 논의된 끝에 사실 국어 교과서가 굉장히 얄팍하게 바뀌었어요. 2022 개정 교과서가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여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프린트를 원래 많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린트가 좀 늘어난 특징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과서 외에 시험 범위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혹시 우리 자녀분을 그 일반고를 보내실 거냐 자사 특목고를 보내실 거냐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 특목은 무조건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휘문고랑 외대부고를 그냥 딱 기준으로 둬도 휘문고의 한 6, 7배 정도가 외대부고 시험범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두 번째로 이제 그럼 무엇을 배우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1학기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1학기 때는요, 현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국어 영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니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문학이랑 문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 문학, 현대 문법을 보는 게 1학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학기에는 뭘 할까요? 고전 문학을 하겠죠? 고전 문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학부모님께서는 생각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1학기에는 현대 문학이 골고루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학기에는 고전 문학이라서 고려가요 시조가사 고전 소설인데요. 다만 우리 학교가 외부 지문을 많이 내는 학교라면 조금 땡겨서 고전 작품들을 먼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선 이렇게 가지만 고전을 좀 땡겨서 1학기 때 넣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조금 외부 지문을 많이 내는 학교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고전을 미리 돌려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문법인데요. 문법 말씀드린 대로 현대 문법을 먼저 하지만 특히 의문론이랑 문법 요소가 중요한 시험범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높임 표현, 뭐 사동피동 이런 거 있죠? 요런 파트가 이제 1학기 때 시험범이고요. 요게 지금 중학교 때 시험범위에서 사동피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프린트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많은 친구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쪽 파트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학습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 2학기 때는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전 문법인데요. 당연히 이론 들어가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들어가고 이것도 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공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해서 각각 뭘 배운지를 설명드렸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영역들 있죠? 얘네들은 사실 고1 내신 때는 헤비하게 안 나와요. 대신에 언제부터 좀 비중이 커지느냐? 나머지는 다 빼고 독서가 2학년 때부터 비중이 커집니다. 네, 2학년 때부터 비중이 커지고요. 가장 크리티컬한 건 고3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꾸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은 한번 쫙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아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학습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습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자, 일단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보는 문학 시험입니다. 자, 어머니들, 아버님들 혹시 문제 잠깐 풀어보실 체력이 되실까요? 네. 대신에 답을 외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외치셨다가 틀리면 우리가 서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실제 제가 맡고 있는 학교의 시험 문제였어요.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서 한번 선지 판단을 해보실 건데요. 이게 매 순간 아이들이 할 겁니다. 일단 문장을 읽어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서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 선지 판단할 만한 요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일단 가와 달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비교 진술은 일단 묶어두시고요. 나중에 처리합시다. 그러면 일단 나라고 하는 주어에 대해서 얘를 활용하여서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풀려면 색채어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색채어.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 색채어. 실제로 이게 시험에서 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시각적 이미지. 자, 어떠세요? 다 같은 말일까요? 좀 미묘하게 뭔가 다르죠?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걸 그냥 인지하는 거랑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선지 판단을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있는 푸르러진다라는 단어 보이시죠? 푸르러진다. 자, 얘 색채어 맞을까요? 색깔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색채 이미지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미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인 거잖아요. 푸른색의 형상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 있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다 있는 거니까 적절한 선지예요. 자, 그럼 가로 가볼게요. 자, 가에서는 색깔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안 보이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햇솜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햇솜은요, 그 해 처음 난 솜, 깨끗한 솜이거든요. 자, 이제 여쭤볼게요. 자, 이번엔 역순으로 햇솜, 햇솜은 시각적 이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끗하고 흰색이니까 있죠? 색채 이미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색채어일까요? 색채어는 아닌 거예요. 그죠? 흰 솜이라고 했으면 색채어잖아요. 근데 흰 솜이라고 색깔을 표현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OX를 했는데 이 선지를 하나 풀 때 이미 이걸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다 체킹을 해야지만 이 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색채어 활용해서 얘 나타낸 거 맞고 가와 다른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선지 땡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1번이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1번에서 답이 안 보였어? 그럼 2번 가야 되죠? 3번 가야 되죠? 4번, 5번 가야 되죠?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사고 연결시키는 거 있죠? 그 실수를 왜 하냐? 답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든 4번, 5번 중에서 끼워 맞추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근데 이거 제가 실제로 저 재종반도 수업했었거든요. N수생, 3수생 놓고 앉혀놔도 똑같은 사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좀 빨리 바꿔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지금 이 시기에 바꿔주는 것이 아이의 3년 국어 실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에 대한 시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번에 문법입니다. 자, 얘도 얼마나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보시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또 다른 학교에서 낸 시험 문제인데요. 이 학교 특징이 항상 이렇게 적절한 것을 다 고르라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이런 문제가 다른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다 맞아야지만 정답인 거고요. 이 학교 특징이 선지를 많이 내지도 않아요. 선지를 조금 내서 그 안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서 치뜨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얘가 일단 합성어냐? 이걸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걔를 파악하려면 하나하나가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봤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댁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문법을 잘하고 있냐 요걸 체크해 보실 때가 좋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문법을 좀 잘한다 하신 학부모님 계시죠? 나쁘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 그러면 댁에 가셔서 요런 걸 조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땡땡아, 너 어간이랑 어근의 차이를 아니? 벌써 싫어할까요? 자, 요거 차이를 아니? 근데 엄마 나 알 것 같아. 어간은 용언의 활용이고 어근은 단어의 형성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친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물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어간, 어근, 어미, 접사,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 딱 봐도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학습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 문법을 되게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너무 어려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동피동 있죠? 그것도 아이들이 영어에서 수동태를 먼저 배우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동피동을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끔 지금서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결국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문학이든 문법이든 개념 학습이 필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얘가 흔들리면 고3 때까지 국어 점수가 계속 흔들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잘했으면 두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 여기까지는 학습이니까 인풋이죠? 그러면 그 인풋된 것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실전에서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문제 푸는 습관이 잘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고로 저희 남학생이 푼 시험지예요. 자, 이 친구가 별표를 딱 쳐놨죠? 어려워하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문장을 볼 때 전형적으로 전 이런 시험지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문장을 굉장히 거칠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지에도 보셨다시피 가와 달리 나는 무엇하여서 무엇을 드러낸다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 문장 통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왠지 틀린 느낌, 왠지 맞는 느낌 갔는데 봐봐요. 5번은 OX조차를 지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봤는데 답이 안 골라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위에다가 한번 덮어쓰기 해본 건데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 주는 모든 문제 제가 다 풀거든요. 일주일에 500문제든 300문제든 다 풀어요. 그리고 나서 제 푼 시험지를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풀려 있거든요. 어디까지 문장을 끊어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주어랑 서술어 분리했느냐.
A를 통해서 B 분리했느냐, 부분적으로 어디까지가 맞느냐, 요것을 계속 체화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답풀이 습관이 잘 들어있나요? 우리 아이 문제 푼 거 보시면 풀긴 풀었지만 채점 꼼꼼하게 돼 있고 안 고쳐져 있죠. 그거를 또 고치는 게 지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더 바빠져서요. 그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전에 문풀 연습까지 돼야지만 선지 판단이 굉장히 명쾌하게 3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문제 푸는 습관을 체화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요 정도를 하면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와야 되죠? 근데 또 점수를 못 받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참고로 이때 이 친구는 저희 아이한테 제가 문제풀이 방식 알려준 거거든요. 그거 바꾸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1학기 때 79.6으로 지금 1학기 석차가 220등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학기가 되면서 106등으로 100등이 올랐대요. 외대부고 학생인데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실제로 문풀 습관 같은 건 잘 안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면 등급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인데 함께 중요한 거라고 써봤거든요. 어휘력. 우리 아이들 어휘력 어떻게 하죠? 어휘력은 그냥 낫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뭔가 사용되는 단어가 굉장히 한자어랑 멀어진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잘 몰라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요 문장 보셨을 때 이거 똑같은 구조죠. 아까 봤던 대로 나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다. 똑같죠? 근데 선지 판단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하나가 걸렸어요. 어떤 단어가 걸릴까요? 보이시죠? 하강의 이미지와 알 것 같다. 공간의 이동 알 것 같죠? 심미성을 부각하고 있다. 심미적 특성 뭐냐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선지 판단하는지 아세요 또? 여기까지는 땡그라미야. 잘했거든요?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도 잘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요거 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정답이겠지? 그런 체크예요. 진짜입니다. 많은 학생들 수가 내가 모르는 건 내가 학습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불신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괜히 걔를 정답으로 체크해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심미적인 거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름다움을 느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맞겠죠, 뭐. 근데 그거를 판단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또 헷갈려해요. 그래서 국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서 혹시 우리 아이 어휘 외우고 있나요? 영단어는 매주 외우게 하시나요? 영단어는 외우게 하시죠? 국어 단어 외우게 하세요? 안 하시죠? 근데 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이 좋아지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게 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저희 수업 속에 집어넣어서 매주 테스트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로 어휘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라. 마지막 네 번째는 단답형이에요. 자, 중학교에서 지금 서술형 있나요? 우리 학교 서술형 있나요? 있으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는 고등학교에 서술형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서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단답형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진짜 논술형으로 나오거든요. 단답형은 맞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이걸 틀렸다? 걔는 암기를 조금 한 겁니다. 암기를 더 하면 돼요. 근데 진짜 빡센 건 이런 거예요. 뭘 자꾸 논술하래요. 서술하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을 좀 탑니다. 어떤 선생님은 서술형을 계속 내세요. 방금 전에 봤었던 앞에 문제가 휘문고 1학년 문제고요. 뒤에가 휘문고 2학년 문제예요. 같은 휘문인데도 유형이 다르죠? 이것처럼 선생님에 따라서 논술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문장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쓸까라고 하면 과제 속에 테스트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명사로 써 있는 거 그렇게 말고 문장 형태로 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총 4가지 파트를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다시 한 번만 복기해 볼게요. 첫 번째, 문학이랑 문법에서 뭐가 중요하다? 개념어가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휘력. 네 번째는 서술형. 요거 4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성적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를 지금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요렇게 쭉 이어지는 커리큘럼인데요. 사실상 국어 전반에 대한 학습은 여기 겨울방학까지 생각해 보시면 그냥 고등 3년에 대한 기초 수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냥 조금 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즌 1 수업인데요. 현대 문법, 현대 문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시즌 2 수업입니다. 아이들 학기 중이에요. 그때 고전 시각, 고전 문법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대략 1, 2학기 범위 선행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겨울방학이 있죠? 겨울방학 때는요, 좀 더 내신에 가까운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신 완전 선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 수업까지 끝내고 나면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고1 1학기 때는요. 다시 한번 2학기 수업을 위한 선행이 다시 한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수업은 계속해서 현대 문학, 그러니까 문학, 문법, 그다음 독서가 계속 같이 유기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수업 선생님을 선택할 때 호흡이 중요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 수업이 좋은 거예요. 호흡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 시간표를 알려드리자면 저희 시즌 1 수업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 좋으신 학부모님들이랑 또 주말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안 일어나고 좀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 있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공부라도 앉아서 듣고 가게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저희 수업 커리큘럼인데 학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브로셔가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되 일단 1에서부터 5주차는 현대시랑 현대문법 개념 공부하고 음은 형태소 파트다. 그 다음 뒤로 넘기면 6에서부터 9주인데요. 이때는 현대소설, 현대문법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10에서부터 12주인데요. 이때는 고전 산문이랑 현대 문법 들어가 있어서 차곡차곡 주차별로 커리큘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더 상세한 표인데 다 브로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총 12주고요. 저희 수업 교재인데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무슨 국어인지 혹시 다시 한번 제가 무슨 국어일까요? 유정국어입니다. 유정란 아시죠?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넣어봤습니다. 네, 귀엽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개정교과서에 맞춰서 한번 새로 쓴 교재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본교재. 그래서 저희 시즌 1에만 교재가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교재가 한 7권 정도 나갈 건데요. 전부 다 하나씩 제가 다 정성 들여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은 어떻게 생겼느냐? 역시 접니다. 똑같죠? 네. 해서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 안에는 어휘가 매주 50개 들어가 있어서 아까 어휘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매주 암기시키고 테스트 볼 거고요. 미통과하면 재시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했던 문학, 문법, 복습 문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독서도 들어가 있는데 독서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요거 다 쓴 거예요. 어디 보고 베껴 쓴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지문에 대해서 논제, 논점, 논지를 다 정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전부 다 빈칸으로 뚫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오는 사태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핵심 키워드를 채워넣도록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아이들 워크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제는 미니 모의고사 나갑니다. 아직은 풀세트 모의고사는 안 풀릴 거예요. 미니 모의고사인데요. 요거 풀고 나면 매주 성적표가 요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학부모님들은 복잡하니까 요렇게 생긴 것 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얘만 딱 보시더라도 바깥에 있는 선이 이제 평균 표준선이 되겠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빨간 색깔이 누구의 성취도일까요? 우리 아이. 보시면 딱 들어간 게 보이죠. 그럼 이 친구는 이 영역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면 제가 매주 이렇게 생긴 클리닉 과제집을 줍니다. 땡땡이는 고전 시가가 약하니까 거기 있는 문제만 조금 더 줄게 라고 해서 그 부분만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점수가 다음 주에 나와봤는데 이 취약 영역이 보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영역이 점수대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이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다 다른 시험지가 나가요. 자, 그리고 저 매시간 문자 발송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같이 나갈 겁니다. 요거는 어머니들 그 휴대폰으로 가는 건데요. 다 그래프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여기서 X 표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요. 아,
조금 땡땡이가 늦게 오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제 시험을 보던가 과제를 하고 가던가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끊고 다른 날로 클리닉 잡도록 할게요. 자, 해서 여기까지가 과제 알림이고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엑셀 파일입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 풀었습니다가 있죠. 그냥 땡그라미도 있어요. 이건 그저 했다. 있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가만 보시면 이렇게 미제출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빨간 색깔로, 왜냐하면 이멀전시잖아요. 그래서 색깔 표시를 해놓고요. 이 친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완료할 때까지 누적 과제 점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제 점검을 정말 좀 꼼꼼하게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수업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대치동에 진짜 좋다는 수업 많지 않아요? 각 과목별로? 근데 그렇게 좋다는 수업 다 들었는데 재수생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었다는 느낌, 공부했다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정말 했어? 그게 눈에 보여?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과제 하나만큼은 끝까지 쫓아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점검 클리닉인데요.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저희 대부분은 수업 뒤에 1시간, 그다음 그게 아니면 일요일 날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따로 편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는데 그래도 좀 예비고1에서 궁금한 점은 많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국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걸로 만들면서 그걸 고등학교 때 정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